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 뜬다 입니다. 이재명 거짓말 백과사전 만든다는 얘기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범 여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뭐 한덕수 팀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거짓말 대응팀 굉장히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 예. 이재명 거짓말 백과사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들었고, 오늘 문화일보에서도 또 저희 총리실을 함께 챙기는 기자가 또 그럴듯하게 기사를 썼는데, 거기 총리실 관계자, 저와도 통화를 한 인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덕목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리더십. 예,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인테그리티. 뭡니까? 진실성이죠.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진실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컴피턴스. 역량입니다. 후보, 정치 지도자의 업무 처리 능력, 역량. 예, 그 다음에 엠퍼시. 뭐 감정, 공감 능력, 감정이입, 공감 능력. 이 4가지를 도널드 킨더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을, 역대 후보들을 쭉 수십 명을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사례 연구를 해서 이제 뽑아낸 이제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인데, 덕목인데, 이것을 줄여서 2가지로 줄인다 했을 때 도널드 킨더는 뭐를 꼽냐? 컴피턴스, 역량, 그리고 인테그리티, 진실성을 뽑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성입니다.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말을 뒤집고 이 정말 어제 한 말 오늘 이게 뒤집는 거를 이 여반장으로 하고 이런 사람 안 되죠. 이거는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난히 이 거짓말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치인의 치명적 흠결은 거짓말쟁이인데, 이재명 후보는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한덕수 캠프, 뭐 캠프가 아직 공식적으로 설립된 건 아니지만 한덕수 캠프인데, 저 넓은 의미의 캠프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관계자의 멘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밥 먹듯 자기 말을 뒤집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로 인해 국가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외교안보 등 국익에 심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적 우려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비슷한 워딩을 제가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받았어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집권 후 이제 독주 체제, 뭐 좀 심하게 하면 독재 체제를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이 집권 후 이제 이 권력 장악에 대한 공포. 이렇게 상권 분립이 와해되는 공포죠. 예, 입법권을 지금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행정 권력까지 갖고 있을 때, 헌재는 이미 재판관 2명, 그 한덕수 지명 재판관 2명 취소되게 됐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헌재 2명까지 포함하면 헌재도 이재명 수하, 그러니까 소위 좌파, 진보 좌파의 그 수하에 놓이게 되고요. 사법부 지금 요즘 하는 걸로 보면은, 야, 이거 저거 그냥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국회, 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기능까지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 재정부를 쪼개가지고, 재정은 이제 정책, 그 다음에 세제만 남기고, 예산 기능은 이제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 국회에서의 견제도 안 받고, 행정부의 관료들의 견제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대통령실에 갖고서 쥐락펴락하겠다. 그럼 대체 뭐가 남죠? 대한민국이 독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독재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만큼 심각한 리스크는 신뢰 리스크죠. 이재명이 할 말을 믿어야 되겠어? 정치보복 안 한다 그랬는데 정치보복은 또 은밀히 하는 거라며.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신뢰 리스크 굉장히 심각하죠. 이 신뢰 리스크를 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하나 한 오락이 이렇게 묶어내면 굉장히 튼튼한 동아줄이 어느새 되어 있죠. 거꾸로 거대한 댐이 있는데
정말 이 바람구멍 같은 아주 얇은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 구멍이 그 물살에 그 압력에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덧 댐을 허물어뜨리는 구멍이 되는 거죠. 예, 최근의 거짓말들 같이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거짓말. 2021년 4년 전, 이게 2021년 아마 12월 달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어느 대학 강연에 가서 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뭐 할 말이냐? 네가 민주당 대표가 돼가지고 탄핵당한 보수 꼴통 보수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기자들 앞에서 아니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소한 거짓말 뒤집기. 그리고 2023년 그 유명한 거짓말. 2023년에 이 사람 2023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늘 해왔어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2022년 대선 출마할 때 공약이었는데 2023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위중교사 등등 해가지고 백현동 사건 등등 해가지고 이재명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당대표로 있는 국회로 검찰이 법원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 해달라. 체포하겠다. 영장 발부하겠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어요. 그때 이재명이 23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마지막 날 낸 메시지가 체포동의안 처리 하루 전입니다. 메시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이 국회 앞에서 멈춰주십시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거짓말이죠. 네, 뭐 도장 찍고 사인까지 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냥 한숨에 날라갔죠. 2024년 지난해 22대 총선 때입니다. 계양을 자신의 지역구 유세하면서 유세 끝나고 나서 소고기를 파티를 했어요. 당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뭐 드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 먹었다고 하지 뭘 삼겹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소한 거짓말. 거짓말이 몸에 밴 거 아닌가? 왜 그렇지? 왜 여기서 일관성이 없지? 진실성이 없지? 인테그리티가 없네. 그리고 나서 또 25년 올해입니다. 아마 2월달경일 거예요. 이게 2월달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참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52시간, 주 52시간제. 삼성전자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생산할 때는 화이트 칼라에 집중적인 노력,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52시간에 묶여 있어가지고 할 일이 안 된다.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 칼라 익젬션, 화이트 칼라는 제외한다. 52시간에서 제외한다. 화이트 칼라 익젬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을 듣고 아,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민노총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민노총이 항의를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아 이거 안 되지. 아유 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뭐 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한덕수 광희의 캠프 내에서 이재명 거짓말 백과사전 만들겠다. 이재명의 거짓말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의 프레임 전략을 쓰는 거다. 어떤 프레임이냐? 일관성 있는 거짓말 안 하는 후보 그리고 일관성 없이 말 뒤집기 하고 거짓말 잘하는 후보 간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 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기존의 탄핵시킨 정당과 탄핵당한 정당 프레임 내란죄로 몰아가서 결국 윤석열을 구속시킨 정당과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거짓말하는 후보 대 거짓말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후보의 프레임으로 넘어가자. 이게 레이코프가 얘기한 프레이밍,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나오는 프레이밍 전략을 쓰는 거다. 그리고 안정감 있는 후보와 불안정한 후보의 전략으로 가겠다. 이 프레이밍 전략이거든. 그런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거짓말꾼, 말뒤집기꾼,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자. 한덕수는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존중하는 후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보수주의자의 키워드, 보수주의자의 자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헌신, 희생, 용기, 그죠? 신뢰, 책임, 안정, 그리고 미래, 통합 이런 것들이 키워드일 텐데요. 한덕수의 여기에 부합한다. 이재명은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개헌을 고리로 연합정부의 구상을 국민에게 내보여서 이번 6.3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범구 여건 쪽의 플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